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LG CNS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이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의 그룹주들을 좀 놓고 보면은, 사실 이제 LG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좀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은. 구광모 회장 들어서고 나서 이 경영 체제 자체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LG 주주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솔직히 삼성그룹주들 놓고 보면은 일단 뭐 삼성전자 잘 나가죠. SK그룹주 놓고 보면요. SK하이닉스 잘 나가요. 두산그룹주 놓고 보면요. 두산에너빌리티 잘 나가죠. LS그룹주 놓고 보면요. LS 쪽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 뭐 잘 나가죠. 뭐 이렇게 지금 보면은 통상적으로 대기업들은 뭐 지주사별로 딱 놓고 볼 때 그룹 계열사들이 하나씩은 독단적으로 뭔가 좀 잘 나가는 게 딱 있거든요. 근데 사실 LG가 그나마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LG 엔솔 하나 있었죠. 근데 엔솔도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나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베팅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판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AI 쪽이잖아요. 뭐 워낙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반등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프레임 자체는 AI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LG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삼성이나 SK 뭐 두산 뭐 LS 뭐 이런 기업들처럼 뭔가 좀 특출나게 뭔가 하나 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사실 엔솔도 그렇다고 뭐 특출나게 딱 LG 하게 되면은 2차 전지 하게 되면은 엔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LG가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게 현재 이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LG CNS. 요 근래 들어서 지금 이쪽에 좀 승부수를 좀 많이 띄우더라고요. 어, 왜냐면 지금 보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8%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주 전 이슈이긴 한데 AI 확산 쪽에 대한 부분들에 본격적으로 올라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픈 AI 쪽이랑 리셀러 파트너 활동도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전담 지원 조직 개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챗 GPT 지원 속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오픈 AI랑 맞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제서야 발에 불똥 떨어졌다시피 AI 쪽에 본격적으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늦었죠. 늦기는 했죠. 그러니까 늦었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속도. 늦어도 이 따라 붙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고속도로 자체를 얼마나 빠르게 또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워낙 기대감이 또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대에 대한 밸류가 또 빠르게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 기대감으로 또 놓고 보면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은 또 이제 시작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LG CNS를 비롯해서 LG를 가지고 있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계열사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 CNS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CNS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최근에 좀 댓글에서도 CNS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댓글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CNS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는 제가 주요 체크 포인트 요약을 간단하게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일단 오늘 뭐 PPT로도 명확하게 좀 말씀은 도와드릴 거긴 한데 좀 요약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뭐 지금 기업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의 경쟁이 일단 이 업무 자동화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AS 쪽에 대한 부분들의 플러스랑 에이전틱 쪽에 대한 부분들의 AI로 이동하는 국면이다 보니 이쪽에 지금 CNS가 전통 SR 쪽이 아니라 기업용 챗 GPT 도입 운영을 파는 AS 통합 파트너로 재정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년 연결 매출이 6조 1천억 원 기준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5,500억 원 기준, 영업이익률이 한 9%대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력은 확인이 됐고요. 올해는 일단은 대형 구축이랑 AS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산이 이 실적 가시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변수를 놓고 보면은 올해 3월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지가 돼요.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차익이 나올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1월 27일 날 KB증권에서 9만 원, 신한투자증권에서 1월 28일 날 9만 1,000원대를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했었어요. 이때 당시 이제 AS 프리미엄에 대한 숫자 증명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드로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다음에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좀 핵심적인 타이틀을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LG CNS AX 파트너로서의 전환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기업용 AI 시대는 다가왔고요. SI를 넘어서서 성장 스토리는 과연 유효한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는 기업 생산성 경쟁이 이제는 AX랑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분명히 오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대로만 놓고 봐도 AI 인프라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은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거기에 있어서 결국 지금 LG CNS가 이제 와서 딱 뜨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결국 단순 SL 회사로 보면은 요즘 주가 흐름이 솔직히 설명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시장이 이 회사를 지금 전통 구축 업체가 아니라 뭘로 보기 시작을 하고 있냐? 사실상 이쪽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챗 GPT, 결국 오픈 AI 공식 파트너사. 그러니까 챗 GPT를 도입을 하면서 운영을 통합을 하는 결국 AX 파트너로 다시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X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면서 오픈 AI와의 공식 파트너가 두 개가 같은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재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LG CNS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가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에이전틱 AI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던 그 반복 업무 있죠. 반복적인 업무. 이 반복적인 업무를 결국엔 AI가 자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대신 수행하는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모델 자체보다는 도입이라든지 운영, 보안, 데이터 연동을 한 번에 책임을 질 사업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수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델 자체보다도 도입이나 운영, 통합, 사업자가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보안이나 데이터 연동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이 지어질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될 건데, 현재로서는 이 에이전틱 AI가 계속해서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갈수록 AI 쪽에 대한 인프라가 커진다라는 것은 자동화 업무가 효율화만 된다면 훨씬 업무적인 면에서도 최소화가 되잖아요. 시간적인 효율도 많이 줄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실질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일자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결국 시대가 또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러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일단은 에이전틱 AI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는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삼성 SDS가 생성형 AI 서비스랑 그리고 플랫폼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요. 엔터프라이즈 AI로 확장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모델 경쟁이 아니라 뭐냐? 결국 기업 안에서 굴러가는 AI로 초점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LG CNS의 이 오픈 AI 공식 파트너십과 구축 역량이 자연스럽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G CNS의 지금 숫자를 딱 놓고 보면요. 사실 체력도 확인이 됐어요. 2025년도 연결 매출을 딱 놓고 보면요. 사실 매출이 지금 6조 1천억 원 가까이 정도 나오죠. 전체 매출을 놓고 보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나옵니까? 5,500억 정도가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은요. 9.1%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지금 58.5%를 차지하는 게 어느 쪽이냐? 결국에는 클라우드랑 AI 쪽이거든요. 이쪽이 지금 3조 5천억 원가량 매출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가장 큰 축이죠. 그러니까 LG CNS 쪽에서는 이게 핵심 성장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DBS 쪽 같은 경우는 1조 3,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한 22% 정도 금융 AS 쪽을 담당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클라우드랑 AI가 CNS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토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숫자는 확인이 됐어요. 성장을 하고 있는 숫자는 확인이 됐는데 이 성장에 대한 속도가 이제는 얼마나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가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금 기업용 챗 GPT 도입은요, 사실상 업무에 상주하는 자동 비서를 붙이는 것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한번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보안 그리고 그에 따른 데이터 통합 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죠.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CBDC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토큰 증권 그리고 요새 말이 많은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확장 논리까지가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팔자형 구조를 형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 금융권까지 같이 붙어버려서 CBDC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인프라 확장에 대한 속도까지 붙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CNS가 리테일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관심 화두에 올라와 있는 가장 큰 키워드이지도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에이전틱 웍스와 퓨리오사 AI가 지금 MPU 쪽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에이전틱 AI 플랫폼 검증을 뭐를 했죠? 공개를 했어요. 결국에 AI를 더 싸고 빠르게 구동하는 인프라 효율 모멘텀을 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026년 3월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수급 부담 요인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이벤트성으로 딱 놓고 보면요. 이미 리포트에는 리스크로 명시가 된 사안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과 수주가 유지가 된다면요. 수급 변수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문제로 흡수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호예수에 대한 해제 물량으로 인해서 수급이 약해진다, 수급에 대한 조심성이 강해진다, 라고 놓고 보기보다는요,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오히려 흡수가 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가 지금 당장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 CNS랑
엔솔 말고는 없어요. 사실상. 이거 두 개만큼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독단적으로 뭐 1위를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은 LG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띄워야 돼요. 그럼 결국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는 하나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체크 포인트를 두 가지 나눠서 좀 놓고 보면요. 일단은 1분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버행 이슈가 있죠. 이 오버행 물량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 그걸 일단은 첫 번째 관문으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월 20일에 정기 주총이 있습니다. 이 주총에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그리고 거버넌스 메시지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가 있냐? 공공과 금융권, 즉 AS 쪽에 대한 부분들의 대형 발주가 본격화가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마 이 클라우드 AI 비중 마진 유지가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는. 즉, 밸류를 반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하반기는 딱 이렇게 두 가지의 체크 포인트만 크게 큰 축으로 놓고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주요 일정을 딱 놓고 보면요. 사실 1월 27일에 목표 주가를 9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KB증권에서. 그리고 1월 28일에도 신한투자증권이 9만 1,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있습니다. 3월 20일에는 주총이 있죠. 이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형 발주 있는지 딱 타임라인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발주가 만약에 계획대로 집행이 되면요, 클라우드랑 그리고 AI와 그리고 아까 이 DBS 쪽 있죠. DBS 수주 레버리지가 만약에 붙으면서 이 이익에 대한 믹스가 충분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혹시라도 이 발주가 지연이 되면요, 실적보다도 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먼저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랑 AI 비중이 결국에는 마진이 유지가 되는지, 그게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큰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딱 놓고 보면요, 숫자도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요, 9만 1,000원을 제시를 했어요. 결국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거의 비슷하게 내놨어요. 1,000원 차이죠, 갭 차이가. 갭 차이가 1,000원 차이면 1,000원 차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내놨다라는 건데, 이 두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거의 비슷하게 내놨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쪽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AX 확산. 그러니까 그에 따른 매출의 믹스 개선. 이걸 전제로 해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냐. 이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프레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이 오버행을 잘 소화해야 돼요, 일단은. 이걸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진 유지.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수주 공시. 이게 체크가 돼야겠죠. 이게 이제 그 분기점이 될 겁니다. 뭐 리스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LG CNS도 그렇고요. LG그룹주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저는 이쪽에 띄우지 않을까 싶어요. CNS 쪽에. 최근에 횡보도 그렇고 움직이는 모습이나 제스처, 그리고 드라이브 자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들리는 이런 소문들, 부분들만 또 놓고 봐도 좀 뭔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눌림이 나오면은 저는 뭐 기회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잡아서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LG CNS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인기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모멘텀이 궁금한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종목들 언제든지 뭐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PPT 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자, 이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세 가지 말고는 딱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고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